네, 경남 창녕에서 9살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동학대 소식이 네. 들려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아이의 경우 지금 9살 정도 되는 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달 29일 오후 6시 20분쯤에 이 아이가 영상에도 보셨지만 잠옷 차림에 이제 슬리퍼도 맞지 않는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도망치는 그런 느낌으로 서성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경찰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한눈에 보기에도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다. 그리고 애가 덜덜 떨면서 아이의 아빠가 이랬다면서 손을 보여줬는데 이제 손가락에 화상 흔적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얼굴에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좀 멍이 있었고 머리에서도 피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경찰 조사를 해보니 이 아이는 계부와 친모가 함께 사는 가정의 아이였는데 네. 사실 이 창녕으로 이사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말에 따르면 2년 전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는데 최근에 창녕으로 이사를 했고 사실 그러면은 좀 익숙하지 않은 동네로 온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학교도 가지 않다 보니까 집에서 좀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좀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주변 사람들은 또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부도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계부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때렸다. 라고 하는데 사실 뭐 아무리 그런 이유라고 해도 이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친모의 경우는 지금 조현병 증세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앞으로도 좀 많이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는 9살 아이가 가방에 갇혔다가 결국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며칠이 안 된 일이잖아요.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네. 되고 또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사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원가정 보호주의, 그러니까 원이라는 건 하나가 아니라 오리지널, 원래 가정에게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엄마, 아빠, 그게 계부든지 계모든지 그 원가정에서 보호하는 게 가장 타당하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있더라도 결국 그 원래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게 사실 아동학대법 4조에 나와 있는 원칙이다 보니까 예. 그 분리된 상태가 잘 되지도 않고 결국 분리되고 난 다음에도 그 어린아이들의 양가의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결국 자기를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어디로 갈 것인지를 물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을 때 집으로 돌아가서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래의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살피고 배려한다는 생각은 조금 접어두고 아동학대가 발생했는 곳에서는 원가정 보호주의보다는 좀 더 아이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그 아이의 시각에 의한 정책이 좀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